우리나라의 그 만화계의 산 역사. 저는 그냥 감히 우리 만화의 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까치의 만들어낸 장본인이시죠. 우리 이현세 교수님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작업 많이 하시죠? 예, 작업을 다시 좀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주셨어요? 한 10년 정도 쉰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안 그리셨어요? 네, 마침 기회가 와가지고요. 전에 천국의 신하라던 이 만화를 오브에서 10년 전에 멈췄었거든요. 그 만화 이후로? 네. 그거부터 다시 이제 시작되는 네, 거군요. 다시 시작입니다. 10년의 공백기 이후에.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부족 국가라고 배웠었는데 지금은 열국 시대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발해까지 갈 생각이죠. 완전히 우리 역사를,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를 네. 이제 만화로 다시 그려져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고유 신앙이 존재하던 시대.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죠.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유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시대, 그 시대에 우리 땅과 우리 조상에 대한 판타지를 그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네요. 네. 거의 신화, 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고정을 중시하는 분들은 다룰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중간에 그렇게 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이 없어져 가지고요. 저는 절대 이 웹툰은 그리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웹툰은 무료 서비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다 그냥 공짜로 했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린 만화를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웹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리고 독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건 학습 만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만화만 쭉 한 10년을 해왔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온 게 천국의 신화 고조선 건국까지 가고는 가슴에 묻었었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던 만화 지면도 없어지고요. 네네. 또 일반적 서점에서 판매되던 시장도 없어지고 거의 모든 시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니까 네네. 이 내용은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묻었는데 마침 이제 이번에 웹툰들이 이제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10대들 위주로 이렇게 쭉 가던 웹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피가 커지니까 좀 저변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네. 쪽에서 약간 무게 있는 만화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다행히 천국의 신화가 서로 매치가 돼서 그 뒤에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웹툰으로 하시는 거예요? 웹툰을 합니다. 그거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절이 필요한데 중이 절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럼 마음을 바꾸신 거네, 그러니까. 예. 제가 진 거죠. 지금은 원고료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원고료가 광고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거죠. 독자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요. 독자들은 무료로 네. 받고. 네. 근데 활자로는 책을 한번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간 단위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죠. 그럼 이제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지금 요일 웹툰이라고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서비스 되는 작가들 명단이 요일별로 나눠져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요일별로 6일을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혼자 아니면 어시를 한두 명 데리고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 매일매일 피가 말리죠. 웹툰 작가들은. 거기에다가 댓글이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올라오는군요. 그게 가장 작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작가들의 즐거움이기도 하죠. 그게 약이면서도 독이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독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워낙 많이 간섭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요즘은 독자들이 그냥 피드백을 감상만 다는 게 아니고 예측도 합니다. 이 인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 인물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위험한 게요. 그 예측대로 가면 네네. 독자가 맞춘 대로 그렇죠. 예, 가야 되는 거고 그 반대로 가면 약간 안티팬도 생깁니다. 그래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뭐 여기까지 오니까 젊은 작가들의 스트레스는 대단히 크죠. 그거 좀 문제긴 문제겠는데요, 그거? 너무 양날입니다. 글쎄요, 네. 너무. 근데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또 섭섭하고. 참담하죠. 섭섭한 게 아니라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하. 지금 어떠셨어요?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저 역시도 지금 웹툰에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역시 아주 어떤 반응이 오나요? 좀? 반반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 댓글을 다는 분들이 10대가 아니면 초등이나 10대가 아니면 이제 5, 60대일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갈라지니까 네. 5, 60대 반응은 모처럼 웹툰다운 걸 본다, 만화다운 걸 본다. 또 10대나 이쪽은 낯설죠. 이 역사도 낯설고 또 제 연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낯설고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흉악하죠.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완전히 무심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는 본인이 갈 길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사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만화도 웹툰이 커지고 좋아지면서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작가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만화를 웹툰에 실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웹툰 작가들은 사실 그런 걸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 그 작업량이 너무 과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웹툰은 주로 생활툰이 많습니다. 자기 살아가는 일지 같은 가벼운 얘기에 가벼운 그림 또 아니면 학원 환타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왜 학원 환타지가 많냐 하면 일단 학생들은 헤어스타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복 그대로 입어도 되니까 패션 연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연재를 하고 하루 쉬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작품을 되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결국은 작가 정신이 투철하거나 뭔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작가가 많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학교에도 계시니까 그 학교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겠네요. 많이 합니다. 작가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순수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든 순수한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상업적인 작업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작업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거를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작가주의 정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가주의 작품이든 상업적인 작품이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프로 정신이 나오고 그런 투철한 정신에서 그거를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몰라 너네들이 재수 없게 졸업하자마자 너무 일찍 스타가 될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는 이걸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첫 작품에 너무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첫 작품이 본의 아니게 너무 히트를 치면 그 작품은 독자들이 팽개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대다수 웹툰 작가들은. 다음 작품이 이 정도 반향이 있을까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20살에 어떻게 철없이 만들었던 만화가 히트를 치면 그 주인공을 가지고 30, 40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랜 세월 지금 하셨잖아요. 입문하시고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40년 40년. 다 돼갑니다. 그러시죠. 30, 네. 한 5년, 6년 네.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갖고 오신 게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아주 운이 좋았죠. 일단은 운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운이 좋고요. 지금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건 더 행복한 거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지금까지 만화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입니다. 아, 모든 세상에 대한 그 네. 호기심.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소재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소재는 차고 넘쳤어요. 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항상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즌 2, 시즌 3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외인구단도 속편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그 뒤에 지오게링이라든지 남벌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만화들이 다 속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고 있을 때 이미 다음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알파고 보고 중국의 신화를 시작을 안 했으면 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네. 아, 그 그런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켠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서 아. 굳이 별명을 얘기하자면 호기심 천국입니다. 저는. 야,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거네요. 그게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선도하시고 있는 근데 거네. 요만큼은 한 반박자 정도는 네네. 네, 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지금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 지망생들이 많죠.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떤 한 포탈은 거기 작품을 올리는 만화 작가가 한 10만 명 됩니다. 그 10만 작품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실려요? 근데 그 중에서 원고료를 받고 어. 작업을 하는 전업 작가는 500명 정도도 잘 안 됩니다. 허허. 나머지는 나도 만화가예요. 아, 그냥 무조건 자기 잡을 가지고 거기다 올리는군요. 네, 자기 그냥. 경험과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올리는 겁니다. 원고료 안 받아도 좋아. 그 10만 명이 경쟁하는 시장이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화 영역도 넓어졌고 호응도 높죠. 특히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면 부작용은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나요? 혼란스럽고요. 가장 부작용은 뭐냐 하면 작가 귀한 줄을 모르죠. 포탈이. 그러네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어릴 때 콩나물 시루처럼 계속 쭉쭉쭉쭉쭉 자라주니까 네. 그 중에서 머리 내미는 그만 잡으면 되네.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데뷔시키고. 그러니까 옛날 잡지 기자들처럼 1대1로 이렇게 멘토링이 안 되죠. 전체적 네, 관리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일회용 내지는 너무 빨리 소모품으로 소비될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단점이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들 수명이 어쩌면 네. 아주 짧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잊혀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뭐 모든 문화가 그렇죠. 한 그렇죠. 1년만 안 보여도 그렇죠. 예.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를 배울 때 그 위에 만화의 역사, 만화 한국의 최초의 만화가는 누구였고 뭐 그렇죠. 이런 역사를 중시했었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자긍심일 수도 있으니까. 음.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독자도 그런데 관심 없고 만화의 기본은 어디였을까 하는 관심 없고 작가도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걸 잊혀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또 실제로 독자들이 6개월 어떤 경우는 한 달만 지나가도 그 작가를 잊어버리더라고요. 하긴 뭐 10만 명의 그렇죠. 작가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전통적인 그 이제 활자 네. 말하자면 그 책으로 만들어진 만화 시장은 완전히 죽었나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만화를 보면요. 한국 만화 시장에 순수 창작 시장은 한 95%가 웹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웹툰의 한 10% 정도가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네. 네네네. 그러면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은 아직 저 만화 출판 시장이 굳건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만화 강국이잖아요. 강국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 일본은 아직 그 시장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네. 인터넷 시장은 아직은 약간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무슨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일 큰 차이는 저 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만화를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가 별로 구분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저 순수 문학과 추리 문학, 과학 소설, 기업 소설 이것도 구분 짓지 않지 않습니까? 대중 소설과 순수 문학을 굳이 나누지 않는데, 그러니까 만화도 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네, 그 네. 사람들은.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전 연령층에 고루 산재해 있으니까 일본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만화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어떤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일본 만화는 나의 구도를 위한 만화입니다. 일본은 만화 주인공이 다 납니다. 아, 작가 자기 자신이다. 주인공이.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그러면 미야모토 무사시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칼을 뽑은 게 아니라 도대체 칼이란 뭘까? 나는 어디에 존재할까라고 해서 칼 수업을 떠나는 거잖아요. 일본 거의 다 만화가 그렇습니다. 스포츠를 해도 나를 위해서. 가족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국은 반대로 우리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렇죠. 전봉준이든 이순신이든 거의 다 보면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왜군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을 규합해서 그래도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나와 사회죠. 내가 곧 사회의 일원이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유럽은 가지고 있죠. 만화에서도 정서가. 미국은 내가 곧 미국이고 미국이 곧 세계다라는 이렇게 네 나라 비교를 하면서 확실히 문화의 차이네요. 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은 히어로가, 일본은 잡다한 영웅들이, 유럽은 수많은 예술 작품이, 한국은 영웅이 안 나오는 거죠. 만화에서도. 그러니까 까치 같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극적 영웅 외에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웅은 한국에서는 못 나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독자들이 거부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영웅적인 일을 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력 같아요. 우리는 대중문화에서 아직까지는 영웅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은발한사하거나 약간은 희극적 영웅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에 북한 간첩이 휙휙 나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한국 국정원 직원이 휙휙 나는 건 아직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화라기보다 인식의 차이네요. 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생긴 일들 네, 같은데요. 뭐 앞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 같긴 한데, 그죠? 앞으로 극복되겠죠. 네. 극복되면 이제 그 시작이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특히 만화에서 보면 한 40%가 경찰 군인 얘기입니다. 뭐 액션 영화는 다 네,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체니까요. 근데 미국의 경찰은 카우보이 보안관을 기조로 해서 성장을 해서 국민들이 각자 마을을 자기들이 지켰던 전통이라서 살아있죠. 네. 일본은 근래까지 사무라이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명치 유신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게도 사무라이 정신은 약간 살아있죠. 네. 영국은 대해양 제국을 일으켰을 때의 그 순장의 그런 지도 정신하고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신사들도. 아까 그 얘기 조금만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의 신화? 네. 그게 뭐 소송건으로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한 6년 형사재판을 받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도 형사재판이에요? 네, 형사재판입니다. 그것도 음란 폭력으로 어디가 문제냐면 천지 창조 부분이었습니다.
천지창조시나 일주일을 그렸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동물과 구분되기 이전의 세상에 동물 생활에서 같이 살 때 그런 장면을 스케치한 게 이제 뭐 호놈, 또 그게 뱀과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 또 반신, 반마, 반인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되게 이게 다 수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간, 호놈. 간단합니다. 논제는 작가는 그 시대를 스케치만 한 거다. 마치 비너스 상처럼 순수한 어떤 그 스케치를 한 거지. 거기에는 어떤 성적 에스컬레이터 작용도 넣지 않았다. 연출했어. 근데 이제 검사들 입장은 이제 달랐던 거죠. 아니 그거를 누가 고소를 했어요? 문제를 삼았나요? 아니요. 검찰에서 기획 수사를 했죠. 거기에는 바닥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검열이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만화가 이제 성인 만화도 나오고 신문에서 성인 만화 뭐 이런 연재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만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진회라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고등학교 서클 그룹이 전국적으로 일진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 일진회가 뭐냐면 일본 청소년 만화 캠퍼스 블루스라는 거에 폭력 조직이 일진회입니다. 그래서 연계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거 만화를 또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만화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이연세가 그런 이상한 만화를 그렸으니까 맞아. 이연세를 손을 보면 전체 만화가를 길들이는 데는 쉽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그렇죠. 경우가 된 거네요. 기획 수사가 된 거죠. 그래서 기획 수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갔고, 근데 그 6년 재판하고 나니까 승소는 했는데 신명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청국의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41살에 제가 역사를 볼 때는 역사는 투쟁의 기록이고 승자의 기록이라고 보고 덤볐는데 끝나고 50이 되니까 역사라는 게 사실 술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막 날고 뛰고 그래봐야 그 거대한 물줄 위에 그냥 헤엄치고 있는 피라미 정도지 황어나 연어처럼 다 차고 올라가는 사람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손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본 만화방 주인들이 그 뒤만 있기를 기다리면서 그 만화책을 다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연세 만화는 인기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작가가 재판이 끝나면 이 만화는 계속 나올 거야. 이 만화를 소각 안 하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기를. 그래서 신명은 없어지고 어떤 책임감 비슷한 걸로 그 나머지 이야기를 끌고 간 거죠. 한 5년 걸렸습니다. 최종 판결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 아니요. 정말 허무합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제가 기소가 됐거든요. 그 중간 6년 동안에 뭐가 나왔냐면 청소년 보호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나오면서 미성년자 보호법은 일종의 사멸된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은 지금 현재 사멸되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재판을 별로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로 이걸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게 6년 동안 재판은 결과가 그거 한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자문을 들어서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당사자는 그게 평생 안 지워지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6년이 됐네요, 완전히.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일단 화가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40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한 기억, 그다음에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그 기억. 근데 또 좋았던 거 하나는 그걸로서 모든 만화가들이 만화라는 매체가 만화가가 이 사회에서 어디쯤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 그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만화 문화 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아니 우리 이현 선생님 조금 어린 시절도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저요? 아니 처음부터 만화로 바로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1학년 때는 미술 시간이 없었습니다.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정물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화병을 이런 두고 꽃 같은 거. 예.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냥 잘 그려졌군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리니까 꽃병이 이렇게 대칭이 딱 돼서 이렇게 오호. 딱 나오는데 친구들은 네. 1시간 내내 그리는데도 그 어허. 꽃병을 대칭적으로 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나? 잘 그때 뭐 그리나 본데 배운 적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죠. 어허.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애들이 만화 그림에 익숙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때 미술 선생님들은. 근데 저는 유난히 그 동적인 연출이 있는 만화 그림이 생동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도 사회적으로 만화책을 봐도 처벌받죠. 만화의 가게에 들어가도 안 되죠. 집에서도 만화 보면 또 매 맞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만화를 그리면 안 되겠다. 내가 만화가 너무 좋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미술을 해야지. 근데 미술은 또 미대 진학을 앞두고 보니까 색약이더라고요. 아, 색약. 예, 색약. 아, 그러니까 미대 그렇습니까? 원서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허. 뭘 해야 되지? 결국은 범죄자의 길로 뛰어들기로 했죠. 그때는 만화를 보는 것도 죄인데 만화를 그리는 건 원흉이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삼촌도 안 계시고 아버지 삼촌 한 분 계신 분은 북한에 계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누나들밖에 없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골목에서 뒹굴면서 온몸으로 남자로서 성장한 거죠,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어허. 그런 것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화도 희미한 앞으로 예술이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쩌면 마음 놓고 만화를 그리는 날이 올지도 몰라. 선진 어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 그 책을 봤을 때 네네네. 아주 호화양장의 책이었었거든요. 어허. 불량이라고 붙일 수 없는. 그리고 소재도 제가 어린 나이로 봤을 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 만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만화로 뛰어들게 됐는데 만화로 뛰어드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어허. 딱 보니까 황무지잖아요. 만화라는 네네네. 건. 만화를 누가 그리는 사람도 그려라는 사람도 왜 그런지 그리는지도 아무도 관심 없는 세상에서 외행구단 이후로 제가 걸어가니까 만화계의 길이 되더라고요. 그런 보너스는 받았습니다. 지금 시작 데뷔하신 게 몇 년도예요? 글쎄, 제가 뭐 그런 걸 일일이 기억은 해보지는 않았어. 78년도에. 혹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요? 저요? 네. 그 끊임없이 많은 호기심 때문에 지금 주머니에 넣어둔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품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는데, 포털에서 잘리지 않는 한은 저 천국의 신화가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면 그게 한 그 정도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70이 되면 동화를 할 생각입니다. 동화. 네, 동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도 손자, 손녀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이런 것들이 다 동화 작가가 애초부터 쓴 게 아니라 다 노 작가들이 자기 손녀한테 읽혀주기 위해서 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동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동화를 쓰고 싶고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70년 정도의 세월을 같이 늙어온 어른들을 위한 만화. 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 쓰고 그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동화하고 뭐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시 정말
이 맑고 순수한 시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그게 샘솟듯이 네. 그 길을 가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는 원동력이시네. 네, 네. 그게 원동력입니다. 호기심이. 정말 몰라 시인들한테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직도 까치가 보고 싶고 그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마동탁이 또 그리워지고 네. 뭐 이러는 거는. 네. 그래서 위만을 그릴 때도 네. 까치 캐릭터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제가 만든 거지만 까치 정도 되는 캐릭터는 이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세워놓으면 이연세 만화인데 옛날에 올드 팬들은 그 까치가 빠져 있으면 이연세 만화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까치는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평범한 인물로 표현을 못합니다. 평범한 인물로 세워놔도 까치 스스로가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뭔가 언젠가 사고를 칠 거야.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소수민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그렇죠. 팽개치죠. 뭐 이래. 알겠습니다. 이연세가 안 썼나 봐.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아니 그래야 올해 좋은 만화를 좀 우리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천국의 신화 네. 목적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소재의 만화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